안녕하십니까. 또 나이스통입니다. 오늘부터 3개의 동영상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5G는 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오늘 그 첫 번째 동영상으로 2가지 이유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파수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축에 대해서 1초에 동일 위치로 돌아오는 하나의 진동을 우리는 1H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 1초 간격 내에서 한 번, 2번의 진동이 생기는 걸 2Hz라 표현합니다. 그럼 200번의 진동이 생긴다면 200Hz라 표현하겠죠. 이걸 주파수 단위가 됩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리히 루돌프 헤르츠가 이 헤르츠라는 개념을 발견했고요. 우리가 레디오파, 라디오는 아니고요. 전자파를 내는 장치를 만들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처음 실증해 보였다고 하네요. 헤르츠를 단위를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한 자릿수를 헤르츠, 그 다음에 1000 단위를 1kHz, 즉 kHz, 그 다음에 메가 단위를 메가헤르츠, 그 다음에 10의 9승 기가 단위를 갖다 기가헤르츠라 표현합니다. 헤르츠의 H는 대문자를 쓰고요. 그 Z는 소문자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룰입니다. 우리가 주파수, 헤르츠라는 그 단위는 가장 익숙한 게 PC, CPU 사이클 수를 주로 이 헤르츠로 표시합니다. 펜티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펜티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CPU 3GHz, 5.80GHz 이렇게 하죠. CPU에서 헤르츠는 주파수와는 다른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CPU 3GHz라면 1초당 3억 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속도, 어떤 클럭 수를 의미할 때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안마기 같은 게 있죠. 고주파 마사지.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고주파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0.3메가에서 1메가헤르츠의 진동수를 이용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통신에 쓰는 헤르츠는 즉 주파수는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음성 대역폭, 즉 일반적으로 용어로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 그 주로 300Hz에서 20kHz까지를 가청 주파수 대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고, 이걸 가청 주파수로 하고, 20kHz 이상을 고주파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1Hz는 1초의 원진동, 즉 1진동을 한다는 게 였고, 2Hz는 1초의 2진동,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2분의 1초당 하나의 진동이죠. 즉, 이 관계를 보면 시간이 짧을수록 주파수는 커진다. 즉, 우리는 이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주파수는 시간과 반비례 관계, 주파수를 F로 표현하고,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주파수는 시간과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에서 나오는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죠. 주파수에는 진폭과 파장이 있어요. 진폭은 높낮이고요.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점에서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진폭이라고 그러고요. 파장은 가장 높은 파고에서 다음 파고까지에 걸리는 거리, 또는 골짜기, 파골에서 다음 파골까지
걸리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용어를 정리합니다. 자, 지금 1초, 여기 1초죠. 1초에 원진동하는, 하나의 진동을 하는 게 1Hz, 빨간색이 1Hz 그림이고요. 파란색은 1초에 지금 두 번의 진동을 가지니까 파란색은 2Hz짜리 주파수입니다.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인 함수와 똑같이 생겼어요. 사인 함수도 주기당 이렇게 한 번의 진동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지고, 자, 위에 그림하고 똑같은데 1Hz짜리 빨간색과 2Hz짜리 파란색 그림을 시간축으로 해서 만약에 합친다고 했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의 이 부분의 넓이가 파란색 이 부분과 더해져서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 검은색 그래프는 1Hz와 2Hz를 합친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학도 아니죠. 가장 기본인 삼각함수를 기정을 하면 sin 2파이 주파수 t, 즉 주파수 자리에 1Hz, 2Hz짜리를 더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1Hz와 2Hz를 합친 거는 1Hz와 2Hz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신호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이걸 어디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했었다면 이게 익숙할 겁니다. 어떤 신호든 사인파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거꾸로죠. 지금은 사인 1Hz짜리와 사인 2Hz짜리를 합친 신호가 이런 특이한 신호가 생긴 거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어떤 주기에 이런 특이한 신호들은 사인파들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프리에거스 정의죠. 모든 주기 신호는 사인파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전파 기술의, 이동통신 기술의 시작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의 어떤 주파수를 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프로그램적으로나 어떤 기술적으로 사인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개 겹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실제 전파 기술의 시작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주기, 1초든 2초든 어떤 주기를 가진 주파수 신호는 사인파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주파수는 진동수라고 그랬고, 진동수는 CPU의 경우에는 클락수로 표현했고, 그러면 주파수는 속도와 관련돼 있다. CPU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사람의 음성 대역폭 300Hz에서 4kHz가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성 대역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kHz부터 20kHz까지는 뭐 악기 소리, 그다음에 진짜 하이톤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은 300Hz에서 4kHz가 음성 대역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가청 주파수 대역은 주로 뭐 악기 소리, 뭐 다른 그런 동물 소리들 이런 데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따지면 사람의 음성의 고유의 주파수는 300Hz에서 4kHz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메뚜기를 들어보죠. 메뚜기가 낼 수 있는 소리는 7kHz로부터 100kHz 사이에요. 그러면 메뚜기가 내는 소리는 사람의 들을 수 있는 대역도가 20Hz에서 20kHz인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소리인 경우에 메뚜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범위.
100kHz의 메뚜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죠. 그죠? 마찬가지죠. 돌고래의 실제로 150kHz의 소리는 우리 대역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주파수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는 거죠. 돌고래만의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는 거고, 메뚜기만의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사람만이 내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0에서 10초 사이에 1Hz 신호가 사용하고 있고요. 10초와 20초 사이에는 10Hz, 20초와 30초 사이에는 20Hz, 그리고 문제의 30초와 40초는 이 앞부분에 1Hz, 10Hz, 20Hz가 동시에 사용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에 봤을 때는 세 개의 신호가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신호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럼 이걸 우리 주파수 축으로 하나씩 봅시다. 0에서 10초 사이에는 당연히 1Hz만 보이겠죠. 주파수 축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10초와 20초 사이에는 당연히 10Hz만 보이겠죠. 10Hz 신호만 보이겠죠. 그 다음에 20초와 30초 사이에는 당연히 그림이 좀 잘렸는데 20Hz 신호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30초와 40초 사이에는 어떻게? 세 개의 주파수가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여기 시간축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신호였지만 주파수로 봤을 때는 개개의 주파수가 따로따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봤죠. 지금은 시간축과 진폭의 크기, 주파수와 주파수의 크기 등으로 그래프를 봤지만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를 보죠. 0에서 10초 사이에는 1Hz만 나타나죠. 나머지는 없죠. 그 다음에 10초와 20초 사이에는 당연히 10Hz만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20초와 30초 사이에는 20Hz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제의 30초와 40초에는 각각의 시간축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신호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시간과 주파수축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주파수가 해당 시간대에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유의 주파수, 어떤 신호가 고유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서로 간섭되지 않고 구분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30초와 40초 사이에 10Hz 신호만 보고 싶다면 이 대역만 본다면 다른 주파수에 영향이 없고 해당 주파수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 통신에서 주파수의 기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 주파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호는 각 주파수 영역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즉, 주파수는 고유의 신호 영역이다.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신호의 고유 통로이자 도로이다.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의 스펙트럼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3THz 이상은 우리가 전파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이고요. 3THz 이하를 우리가 전파라고 하고요. 그럼 3kHz에는 장파, 말 그대로 긴 파장을 가진 전파, 그 다음에 중파, 단파. 300kHz에서 3MHz는 중파, 어디서 많이 들어봐 보셨을 텐데요. AM 라디오 방송할 때 중파 몇 점 몇 kHz 이렇게 이야기하죠. FM 라디오 같은 경우는 3MHz, 30MHz 사이에 있는 단파 방송이고요. TV 방송의 경우에는 초단파, 이 30MHz에서 300MHz에는 TV 방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각각의 다른 서비스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동일 시간대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그래서 이게 정보의 통로이자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파 대역에 이제 우리 극초동파와 얘는 LTE, 그 다음에 2G CDMA 등이 있고, 그 다음에 5G는 마이크로파 대에 있는 거죠. 자, 다시 기본 개념에서 우리는 이 식을 다시 떠올리면요, 주파수는 시간과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우리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도를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속도를 c라 하고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에 식에서 주파수와 시간은 반비례했으니까 이걸 주파수의 식으로 바꿔보죠. 그럼 c 곱하기 f분의 1이 되겠죠. 즉 거리는 주파수분의 속도,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거리는 짧아진다. 그러면 높은 주파수일수록 멀리 가지 않는다. 낮은 주파수일수록 멀리 간다라는 기본 개념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속도는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c는 상수처럼 빛의 속도가 30만 km/s죠. 그래서 빛의 광속은 변화하지 않죠. 그러므로 c는 상수처럼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주파수는 시간의 반비례하고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주파수의 용어 중에서 파골에서 파골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거리라고 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면 람다가 파장이고 파장은 거리가 되고, 이 식에서 F분의 C, 이건 빛의 속도니까 이거는 상수처럼 변화하지 않죠. 그러면 거리는 주파수와 반비례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높은 주파수일수록 멀리 가지 않는 거고 낮은 주파수일수록 멀리 간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주파수는 시간과 반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G 들어가면서 자율주행이 대두되었죠. 그게 왜 5G에서 하필 자율주행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두가 되느냐 보죠. 5G에 우리가 지연시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 지금 핸드폰을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어떤 특정,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서버가 있겠죠. 자율주행을 컨트롤하는. 그러면 자동차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그 서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라디오 측면에서 기지국까지의 거리 시간을 정확하게 지연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4G는 10mm가 걸렸어요. 그 자동차와 기지국 사이에. 근데 5G는 1mm가 걸려요. 자, 이 개념을 갖고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이걸 초당으로 바꾸면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누면 초당 27m를 움직이는 거죠. 시속 100km로 이동하는 차는 초당 27m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4G인 경우, LTE인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 원래는 10mm인데 그 30에서 50mm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30mm 정도를, 자, 우리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죠. 속도 27m/s에다가 30ms. 그러면 81cm가 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멈춰라고 하면 자율주행으로 원격으로 멈춰라고 하면 LTE, 4G인 경우에는 멈춰라고 커맨드를 내리면 커맨드가 도달하는 시간을 해서 81cm가 이미 이동이에요. 또 길게는 이야기하면 한 1m 정도가 이동된다는 거죠. 이미 늦죠. 만약에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 급정거 명령을 내렸는데 1m를 가버린다. 이거는 큰 사고인 거죠. 그래서 4G나 LTE에서는 자율주행이 서비스로 대두되지 못했어요. 근데 5G는
5G를 한번 보죠. 5G는 초당 27m의 속도에 지연 시간이 1mm예요. 1mm를 곱했더니 2.7cm가 가는 거예요. 즉 급정거 명령을 내리면 2.7cm 이내에 자동차가 멈춘다는 거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서비스죠. 안전 측면에서 가능한 거죠. 2.7cm 정도는 충분히 어떤 사람과의 충돌, 급정거에 대한 제어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자,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5G가 가능한 최소 주파수를 찾아라고 했을 때 주파수는 시간과의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5G는 1mm 이내의 시간만 1mm까지 시간만 보장한 최소. 그러면 이때 필요한 주파수는 1mm의 시간이 소요되는 주파수는 이 공식 그대로 1mm를 초당으로 환산해서 1000분의 1이죠. 그러면 최소한 5G 주파수는 1000Hz, 1kHz 이상의 주파수면 5G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 다음에 좀 더 5G의 피지컬 물리적 계층으로 가면 5G는 1mm당 14개의 심볼을 전송을 해요. 원 심볼당 소요되는 듀레이션은 시간은 33.3 마이크로 세크예요. 그러면 그러면 원 심볼 최소 단위니까 이게 33.3 마이크로 S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시간만큼 걸리는 주파수는 1 나누기 3, 우리가 마이크로세는 10의 6승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30kHz 이상만 되면 충분히 5G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는 30kHz 이상의 주파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고주파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엄청 높은 기가헤르츠 대역을 쓸 필요 없이 30kHz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국내 5G의 3.5기가 대역을 보면 6 플러스 3.4기가 앞부분, KT 중간 부분, SKT는 3.5기가 즉 3.6기가 대역 정도의 끝부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쓰느냐? 이게 본 동영상의 주제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가청 주파수 대역대로 오면 가청 주파수 대역 사람의 음성 대역폭은 300Hz에서 4kHz 구간이죠. 그러면 강당에 여러 사람이 있고 거기서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00Hz에서 4kHz 음성 대역폭을 가지죠. 그러면 동시에 말을 한다. 같은 톤에 동시에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웅성웅성웅성. 제대로 말이 안 들리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말이 들리려면 주파수로 하이톤, 음성 높은 사람의 목소리만 유달리 잘 들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5G가 비록 30kHz 이상의 주파수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다른 서비스들이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이와 같이 간섭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300에서 4kHz 음성 대역폭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통신이면 라디오, TV, 이동통신을 만약에 같은 주파수를 쓴다고 했을 때 들릴까요? 안 들리죠. 똑같은 예죠.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그널로 웅성웅성웅성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면 일반적인 고주파 사용하는 걸 우리 가청 주파수 윗대역을 고주파라고 그러는데 무선 고주파 마사지인 경우 0.3MHz에서 1MHz 얘네들은
파워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뭐 이 주파수는 또 전파가 아니고 여기서 주파수는 진동이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2.4GHz에서 3GHz 덱을 써요. 얘는 주파수라기 하지 않고 진동을 이용하는 물리적으로, 즉 얘네들은 높은 주파수일수록 진동수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거나 진동을 많이 발생해서 마사지를 하는 방식이죠. 얘를 전파라고 하지는 않죠.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5G가 왜 높은 초고주파 이상을 쓰느냐. 자, 그러면 고주파를 쓰는 이유는 또 뭘까요? 높은 주파수일수록 많은 디지털 정보를 전송한다. 자, 1Hz는 1초에 하나의 진동이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을 플러스 영역에서는 비트, 우리가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통신의 최소 정보 단위는 비트죠. 비트 1을 쓰고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0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1초에 1, 0을 보니까 2비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2Hz인 경우에는 4비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200Hz인 경우에는 200비트의 정보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높은 주파수일수록 많은 디지털 정보를 전송한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 책에서 말하는 이론 같은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했을 거예요. 높은 주파수일수록 많은 디지털 정보를 전송한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주파수가 2Hz가 건물이나 유리나 벽이나 돌멩이 등데 부딪히면 이, 이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한다면 1초에 이 그래프가 이쪽 지점을 옮겨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1초에 4비트가 된 게 3비트로 바뀌시는 거죠. 그러면 1비트를 잃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지털 통신에서는 주파수의 진동수를 가지고 정보량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앞전에 설명한 마사지나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진동수 자체가 진동을 많이 발생해서 그게 정보라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정보죠. 그러면 정보가 많을수록 아웃풋, 열이든지 진동이든지 이게 많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일수록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지만 디지털 통신은 이렇게 단순하게 진동수로 정보를 표현하면 왜곡이나 손실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현대 디지털 통신에서는 높은 주파수일수록 많은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동통신에서 높은 주파수를 쓰는 이유 첫 번째, 많은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다는 아닙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기술적 구현에서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정보량과 고주파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왜 사용하느냐? 고주파는 뭐랬죠? 시간과의 관계. 고주파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즉 주파수가 높으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지연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주파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파수는 고유의 주파수 영역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G, 3G, 4G, 5G까지 왔어요. 그럼 5G를 시작할 때 왜 3.5GHz 대역을 채용했느냐? 기존에 이게 5G 채용 전에 국내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실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대역 할당표입니다. 보시면 300kHz 때는 항공 또는 배, 해상 무슨 항행을 위해서 전부 다 빡빡하게 차 있어요. 그리고 500kHz 이상에는 AM 방송, AM 라디오 방송. 보십시오. 603kHz가 KBS 해피 FM이죠. 그리고
그 30메가에서 300메가 대역대는 FM 89.1MHz KBS 쿨 FM 얘네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주파수 대역이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차세대 통신이 나올 때마다 기존 낮은 주파수가 점점 차기 때문에 점점 높은 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정리하면 5G 주파수가 고주파를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주파일수록 많은 정보량을 전송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날의 디지털 통신은 많은 정보량과 고주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정보량 전송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는 대역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첫 번째 이유. 고주파일수록 시간과의 관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고주파일수록 빠른 지연시간, 빠른 응답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3.5기가는 엄청나게 높은 기가헤르트 대역을 쓰는 이유는 기존 사용 중인 다른 서비스와 간섭, 즉 충돌을 막기 위함이다. 이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2G, 3G, 4G가 이미 3.5기가 대역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G는 그 윗대역 3.5기가 대역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5G 주파수가 고주파를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본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